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컨설팅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컨설턴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 해결 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들을 과연 컨설턴트는 어떠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컨설턴트의 기법은 사실은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 매뉴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이용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매뉴얼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보고 있는 모습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점에 노력을 다 해서 어찌 보면 최선의 상태가 오늘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타개하고자 한다면, 또 극복하고자 한다면 다른 관점이 필요한 거죠. 다른 방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있는 문제 해결 기법, 또 분석 기법의 거의 전부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그 문제를 재조명하고 재분석하고 해석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매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를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있죠.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별로 안 맞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저출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학자들 또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 큰일 났다. 향후 100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민족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소멸 국가가 될 것 같다. 이렇게도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최고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을 매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서히 출생률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요, 출산율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지역 소멸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학적이나 모든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10년, 20년 지났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취업 연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등등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간단하지요, 사실은요. 다른 나라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출생률이 매우 낮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민 정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 가는 거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폐쇄적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엄격한 어떤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인구가,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민 정책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체 우리 출생률과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문제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과감한 이민 정책을 오픈 마인드를 갖고 수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같은 조상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우리 한민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 지역 같으면 고려인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는 용어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이든 전 보면 많은 한국 한민족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과감한 또 확대적인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쓸 수 있겠죠. 또 실제 우리가 노동력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죠, 사실은요. 그들에게 과감한 이민 정책을 쓰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숫자는 늘어나겠죠. 다음 우리가 이민 정책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고,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민 정책을 안 쓰고 있어서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개방 정책을 쓰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인구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해 보이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 자체 출생률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또 간단하네요. 왜 간단할까요? 왜 출산율이 낮아진 줄 압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답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째, 요새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취업이 어렵습니다. 사회 진출이 용이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자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집 사기도 불편하면 결혼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 기피 현상을 하네요. 결혼을 하지 않는데 자녀 출산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네요. 결혼의 출산 연령과 결혼의 어떤 나이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서히 결혼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한 것도 빨리 결혼을 못하는 게 현재의 사회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추세 중에 하나이죠. 자, 결혼하기 쉽지 않은 환경, 그거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했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결혼하기 쉽지 않은 환경 중에서 뭐 취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젊은 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자녀 출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교육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양육하는 데 대한 모든 사회적인 모든 거 본인이 부담하기 너무 벅차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은 자기개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 경력에 있어서 사회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자기 자기개발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로 자녀 출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제가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 한 거 전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쉽지 않은 환경, 그렇죠.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또 자녀를 낳기 어려운 환경, 또 부담이 되는 환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1, 2, 3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생각해 봅시다. 1번, 결혼 장려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장려해야죠. 왜 결혼, 당연히 한국 사회가 잘 되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장려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집 살 돈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경제적 자립이 안 돼요. 여러분, 전국적으로요, 국가적으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집 장만해주면 어떻습니까? 공공주택 제공해주면 어떻습니까? 집 문제 해결해주면 안 될까요? 그건 사회적으로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결혼하는 청년들, 결혼해서 아까 경제적인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특히 집 문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 주택가격 문제 되니까요. 그 문제를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해결해 주면은 저는 그 문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 문제 해결해 주면 집만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에 대해서 부담 있죠. 요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다자녀를 낳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요. 셋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넷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등등 해서 이렇게 장려하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도 낳지 않는데 둘째, 셋째 특혜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가 낳는 거, 둘째가 있어야 셋째가 낳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한 자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되니까 드디어 장려를 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첫째부터 장려해야지요. 이런 제안 하면 어떨까요? 요새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부를 포함해서 예를 든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예산, 공공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예산을 통폐합해가지고요. 출산하면요. 출산 가정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으로 애 키우도록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억씩 주면 안 되겠습니까? 1억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넉넉하게 주자는 거예요. 충분히 주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사회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응원해주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출산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요.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다면 돈을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부터 도와주고 해결해줘야죠. 그렇죠. 결혼한 청년들, 자녀를 낳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문턱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담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건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네요. 요즘에 보니까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타가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랄지 직장에 애를 하고 함께 출근하면 애를 봐주는 것도 잘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과 그런 방법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매우 뭐 사회보장이랄까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복리후생이 잘 돼 있는 대기업이랄지 특정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회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게 더 좋겠네요. 제 생각에요. 다시 말해서 경력 단절에 대한 전혀 부담감이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부담을 느끼는 거죠. 공감도 형성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민족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청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출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장단점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를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역수로 말하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매우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 중에서 애플사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simple is the best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단순한 기법을 많이 썼어요. 복잡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문제 해결이 그렇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이 많고 복잡하지만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바로 적합한 해법을 내게 되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고 공감도 형성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는 뭐 문제 해결에서 좋은 테크닉이 하나 생각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위기에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요. 평화로운 시대는 각자 의견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존재하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남이 보기에 분열된 사회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위기가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결의식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합니다. 1997년인가요? 98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저는 전 세계 많은 역사와 자료를 살펴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 같은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 봉착하니까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정신으로 또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굳건하게 강건하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온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멋진 또 훌륭한 많은 선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탁월했던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A가 문제였다가 B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옮겨다닐 수는 있지만 소멸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항상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극복할까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답도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 사회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또 한마음이 되게 하고 공감 형성해서 답을 우리가 공론화시켜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서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직면에 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하는 많은 매뉴얼이 있고 스텝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타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관점이 있고 자기 부서 이기주의, 다시 말해 부분 최적화에 익숙해 있거든요. 컨설턴트는 제3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익숙합니까? 전체 최적화에 익숙합니다. 부분 최적화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전체 최적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요, B 관점에서 바라보면 해결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난제들, 모든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관점의 변화들이죠. 넓은 마음이죠.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좁은 마음, 좁쌀 같은 마음으로는 갈등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그 넓은 마음으로는 그 모든 걸 포용하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내년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환율에 대한 걱정을 포함해서 또 금리에 대한 걱정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많은 난제들이 많이 있네요. 아직 코로나도 넉넉하게 극복되지도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정하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문제 해결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